실제로 저희 고객분들께서도 너무 많이 올라버렸는데 어떡하죠?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도 증여세 신고 기간 이내면은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라고 답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지수가 코로나 때문에 한번 쭉 빠졌다가 급반등을 해서 지금 되게 가공행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1,500을 달릴 때 뭐 1억 원어치 이제 증여를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이제 시행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이분 명의를 바꾸고 신고를 하려고 보니까 이 증여했던 주식이 확 뛰어가지고 매우 높은 가격이 돼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분은 어떤 걸 기준으로 증여를 해야 될지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증권회사에서 세무사로 있으면서 굉장히 많이 보는 케이스이기도 한데요. 네. 이제 증여하는 재산이 상장 주식인 경우에는 네. 이제 증여일로부터 전후 2개월의 평균 종가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과거부터 많이 빠져 있는 주식을 오늘 증여를 했을 때 네. 이게 오늘로부터 전 2개월 그리고 오늘로부터 후 2개월의 종가로 계산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증여를 하고 나서 갑자기 상한가를 친다든지 네. 아니면 지수가 엄청 많이 오르고 이 주가도 덩달아서 같이 오른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 가액이 좀 굉장히 많이 올라가 버리는 경우가 예.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원래 내려던 증여세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겠네요. 원래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개월이다 보니까 좀 더 생각하신 것보다 증여재산 가액이 많이 산정이 될 수는 있는데 이제 이게 증여재산 반환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증여세 신고 기간은 일반적으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촬영하는 날 8월 기준으로 했을 때 오늘 증여를 받는다면 8월 말일로부터 9, 10, 11, 11월 말까지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그 기간 이내로 반환을 하시면 너무 오른 가격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이제 회피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저희 고객분들께서도 너무 많이 올라버렸는데 어떡하죠?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증여세 신고 기간 이내면은 반환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라고 답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그날 가격이 형성이 되죠. 네. 하지만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 네. 뭐 벤처 캐피탈이 투자하는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시가가 없습니다. 시가가 네. 액면가만 있죠. 액면가 그대로 저렴하게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시가로 실제로 거래되는 내역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네. 이제 평가가 되겠지만은 네. 그런 가액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법상으로 비상장 주식의 평가 방법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좀 사실 이렇게 너무 어려운 개념을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이제 비상장 회사의 순손익 가치와 순자산 가치가 3대 2의 비율로 가중평균이 돼가지고 별도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아직 이 매출이나 이런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익이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막 오히려 까먹고만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연구개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회사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런 회사와 관련해서도 많은 문의가 있었는데요. 일단 손익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낮거나 이러면은 주당 가치가 굉장히 내려가 버리는 경우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순자산 가치의 80%로만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액으로 주당 가치가 산정이 돼서 이제 뭐 주당 가치를 산정할 때 손익이 마이너스가 나거나 엄청 낮아질 수가 있는데 그런 과정이 세법상으로 좀 미리 방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적자를 많이 보는 기업은 이 적자 부분 아예 보지 않고 기업이 이제 자산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뭐 토지나 뭐 여러 가지 뭐 자산 있잖아요. 그런 것만 따져서 그것만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부리 이 주식을 증여할 때 전후 2개월 평가액을 이제 평균해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아버지가 앞으로 굉장히 전망이 좋은 주식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어린 미성년 자녀에게 이걸 증여하고 싶은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증여할 수 있을지 꿀팁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증여일 전후 2개월 평균 종가로 증여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이제 뭐 아들이나 딸한테 증여를 하는 경우에 그 증여일로부터 그 2개월 동안 주식이 엄청나게 올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금액보다 증여재산의 평가가 훨씬 더 많아져가지고 증여세를 좀 많이 부담을 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현금을 증여하셔서 현금을 증여하셔서 신고를 하시고 네. 그 현금으로 주식을 차라리 취득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은 방법이다라고 그렇군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받은 게 현금이기 때문에 그걸 받은 사람은 그 현금으로 주식을 산 거기 때문에 주식이 오르든 말든 그 네. 증여는 무관하게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도 꼭 중요하게 생각할 게 이 2천만 원 증여를 하고 이걸 꼭 신고를 해야 된다는 점이죠. 일반적으로 뭐 그 증여 공제 범위 이내라면은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뭐 페널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중에 증여로 받은 주식 자산이 확 불어나 있으면 네. 2천만 원 신고를 한 증거가 없으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네, 조금 곤란해지는 그렇죠.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고를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매물이 요새 이제 증여 관련해서 세무조사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들으신 사례 중에 뭐 시청자분들이 참고할 만한 게 있으면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최근에 네. 보도자료 본 것 중에 좀 재밌었던 게 네. 국가주택을 취득한 이제 뭐 미성년자라든지 아니면 소득이 없으신 분들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조사가 나간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금액을 아버지가 아들한테 넘겨주면은 바로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큰아버지 통해 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큰아버지한테 돈을 넘기고 한 쿠션 돌려보고 네, 큰아버지가 이 조카한테 네. 차용의 형태로 줬다가 좀 이제 증여세가 이번에 부과가 된 게 이번 국세청의 보도자료에 나왔었고요. 그런 게 아니라면 이제 뭐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뺄 때는 그 금액들이 이제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곳에 이제 보고가 되거든요. 근데 네, FIU. 그 FIU의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는 기준이 현금 1,000만 원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어디서 들으시고 막 500만 원, 60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현금으로 뽑으셨던 거예요. 보고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제 1,000만 원 단위로 한 건으로 보고가 되진 않지만은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은 의심거래 보고제도라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다시 이제 세무조사가 나오는 그래요? 케이스도 실제로 본 적도 있었고요. 주식과 관련해서 뭐 조사라기보다는 이제 주식 양도세 기준이 지속적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이제 바뀌는 기준이 4월 1일이다 보니까 이 기준에 대해서 좀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어떤 실수를 합니까? 보통? 그러니까 기준이 4월 1일, 뭐 올해 2020년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기준이 15억 원이었고 코스피 코스닥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리고 4월 1일 이후로는 기준이 10억 원이었어요. 10억 원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현재는 10억 원인데 그 기준이 어떤 이 기준이 무조건 직전 사업년도 말에 얼마를 보유하고 있는지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10억에서 15억 사이로 갖고 계셨던 분들이 1분기에 열심히 양도를 하셔가지고 양도소득세가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남은 부분을 4월 1일 이후에 양도를 하셨다가 나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는 국세청의 통지를 받으셔가지고 좀 가산세까지 합쳐서 세금을 낸 케이스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사업연도 말이라 하면 보통 12월 말이잖아요. 12월 네, 말. 뭐 이제 회사마다 다르기도 하죠. 뭐 삼성전자, 그 유명한 뭐 SK 하이닉스 이런 데는 이제 12월 말 기준이라서 그 12월 말 기준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 정말 가끔씩 3월 말 법인이나 9월 말 법인도 있기 때문에 그거부터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물이 시청자 여러분, 오늘 서동양 한국투자증권 세무사진 모시고 많은 유익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추가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여러 가지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또 대신 물어봐드리고 그 댓글로 여러분들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